포란도 가솔린 시승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탈 차는 이 짙은 남색의 포란도 가솔린 모델이고요. TGDI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엔진 시동이 켜져 있습니다. 지금 엔진 돌아가고 있는데 가솔린 엔진답게 조용하네요. 이 차를 타고 인천공항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을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중간기착지에서 이제 시승 운전자 교대를 앞두고 지금 잠깐 쉬는 시간에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간 시승 행사에서 흔치 않은 헤드라이트 품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차는 풀옵션 모델이고 그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헤드램프가 이 특징을 보면은요, 이게 그 프로젝션 타입이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배광판 방식, 리플렉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멀티 리플렉터 LED라고 하는데 MFR 멀티 리플렉터 LED라는 방식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기존 옛날 그 할로겐 램프의 클리어 렌즈의 뒤에 이제 그 배광판을 가지고 그 헤드램프를 조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젝션 그 렌즈를 통한 그 조사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옛날 느낌에도 이렇게 그 명암이 클리어하지가 않았거든요.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벽에 비춰진 게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제 이 차 헤드램프에서 비춰진 이제 그 빔 패턴이거든요. 이게 이제 프로젝션 램프의 경우는 명암이 완전히 클리어했어요. 이제 컷이 딱 져가지고 어두운 부분은 어둡고 밝은 부분은 밝았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좀 흐리멍텅합니다. 저 앞쪽을 한번 보실까요? 약 한 10m 떨어진 앞쪽은 더 흐리멍텅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이 빔 패턴이 그다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쁜 패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고급차들은 이게 좀 클리어하게 이쁘게 명암이 구분이 돼가지고 반대편 차량 눈도 좀 덜 보시게 이렇게 하는데, 얘는 그거보다는 조금 좀 저렴한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쪽 유리에 반대편에서 보는 모습이 이제 비춰져 있는데요. 그냥 빛만 하얗지 일반 헤드램프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것으로 야간 리뷰? 네. 헤드라이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소형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 시장의 현황,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문제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이곳 명동 T마크 그랜드 호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산업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 양병래 자동차 항공과장,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수송연구원을 비롯해 르노삼성, 세미시스코, 대창, 마스타자동차, 디피코, KST 인텔리전스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했습니다. 첫 주제를 발표한 자동차 부품연구원 노기한 전남본부장은 초소형 전기차 산업의 현주소와 이슈를 짚었습니다. 현재 9만 대 정도로 추정되는 전 세계 초소형 전기차 시장이 2025년이 되면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연간 90만 대 이상으로 커질 거라는 예측입니다. 배달 차량 등을 중심으로 크기를 키워가고 있는 국내 초소형차 시장이 발전하기 위한 이슈로 중국산 부품과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재 기술의 국산화를 이뤄내고 국내 인증 조건 등을 강화해 무분별한 저가 중국산 차량의 유입을 막아 내수 시장을 보호하며 규제 자유 특구 사업, 전용도로 출입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부품의 고장을 줄이고 품질을 안정화하는 등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 스마트 이모빌리티협회 하일정 사무국장은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파를 주문했습니다. 전기를 쓰는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기준을 기존 교통체계 하에 법령에 적용시킴으로써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출가스를 전혀 내뿜지 않는 전기차에 적용하는 배출가스 인증시험과 제조업체를 옥죄는 재원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특장차 개조를 허용하는 등 초소형차의 쓰임새를 키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하고
특장차 등 다양한 형태로 개조를 가능하도록 하며 규제 자유 특구를 제정해 이를 시험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를 발표한 KST 인텔리전스 김종배 대표는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한 초소형 전기차 사업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자사의 모빌리티 서비스 중 단거리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초소형 전기차의 쓰임새를 설명했는데요. 초소형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서 어디에 적합한지도 짚었습니다. 김 대표는 단거리 배달 차량, 주차 단속 등 행정 차량, 사회복지 서비스 차량, 초단거리 카쉐어링 등의 초소형 전기차가 적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노기한 부품연구원 전남본부장이 이끄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종갑 전남 신성장 사업과장, 최진섭 강원도 전략사업과장,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 하일정 이모빌리티 협회 사무국장, 조희영 세미시스코 상무가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주로 전라남도와 강원도의 지원 사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요. 전라남도는 이모빌리티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됐고 강원도 또한 원주 혁신도시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업계를 도와주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된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앞으로 정부, 지자체, 업계가 이렇게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하는 모습을 기원합니다. 교통뉴스 민준식입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모든 자동차 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인데요. 전기차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제5차 자동차 검사 발전 세미나, 지금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석 위원의 축사로 시작된 세미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 국토부 김상석 국장, 윤관석 의원, 맹성규 의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상훈 부원장이 환영사와 축사를 했습니다. 내빈 기념 촬영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의 표창이 끝난 뒤 발표가 시작되었는데요. 첫 번째 발표는 자율주행 자동차 정책의 추진 경위, 방향, 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발표를 한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은 기술개발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KCT 등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 등 다양한 활동과 함께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김영민 과장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 세부적인 활동을 설명했습니다. 결론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규 경유차 수요를 억제해 친환경차 대중화 실현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요 정책과 공급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전기차 보급을 위한 충전시설 비즈니스 모델 마련 및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연구원 정도현 본부장은 미래차 기술 개발의 현황을 짚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장은 빠르게 팽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제조사들은 미래차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가 되려면 안전, 신뢰성, 보안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전기차 보급과 함께 공유 경제가 확대되면 자율주행차 시대는 가속화될 것이며 앞으로는 인간 중심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친환경차의 개발과 보급만큼 중요한 것은 유지 보수인데요.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최경호 회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류익희 실장은 미래 친환경차의 정기적인 안전관리와 자동차 검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최경호 회장은 미래 자동차 검사 기술 대응을 위해 선진 자동차 정기 검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익희 실장은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배터리 성능 저하, 미국 자율주행차 오작동 사고 사례 등을 거론하며 운행 단계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역시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토론의 좌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윤영환 교수의 질문으로 토론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카테크 정도현 본부장은 자동차 검사 기술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하는 기술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류익희 실장은 검사 기술은 제작 기술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과장은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앞으로 배터리 성능에 대한 검사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미 장착돼 쓰이고 있는 첨단 안전장치에 대한 검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논의의 구체화가 중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김영민 과장은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한 환경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카사 최경호 회장은 정기검사에 대한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 역시 현재 자동차 검사 제도를 지적했습니다. 안전보다는 시장 경제, 돈벌이가 된 검사 제도가 앞으로는 국민이 공감하고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검사 제도의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국가의 안전, 국민의 생명을 위한 검사가 되기 위해 검사 제도의 준공영제가 필요하고 정착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대 정재희 교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사 기준과 제도의 마련, 빠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자율차의 센서, 통신 장비의 고장에 대한 검사, 성능에 대한 검사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래 자동차와 검사 제도에 대한 많은 의견이 오갔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습니다. 자율주행차, 친환경차가 지금까지 도로를 누비던 내연기관 차량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변하는 자동차 기술과 시장에 맞춰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검사 기술의 변화도 시급해 보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 교통뉴스 8월 넷째 주 퀴즈입니다. 초소형 전기차 시장의 현황과 전망, 문제점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의 초소형 전기차 시장은 2025년이 되면 연간 90만 대 이상으로 커질 예측입니다. 때문에 국내 초소형 전기차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과 기술의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국가는 어디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수정자께는 카리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부산시 남구 서경순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